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상가에 있는 한강일지 부동산 대표 양성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흑석부동산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흑석동 분회 분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흑석동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폐쇄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폐쇄망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가상의 시나리오 또는 소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같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전자상거래법이라든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제화되면서 그런 역사를 잠깐 공부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트라넷이라고 원래 붙였어야 되는데 따로 쓸게요. 자, 인트라넷은 내부란 뜻이죠. 인터널, 내부의 뜻이고, 넷은 이제 망이잖아요. 내부망인 거죠. 내부망. 그래서 이 내부망은 일정한 그 특별한 망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만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거.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차 발달하면서 EDI, Electric Data Interchange일 겁니다. 아마 EDI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CALS, Commercial Air Light Speed, 그 다음에 Electric Commerce, EC. 이 순서대로 해서 이제 이게 상거래죠. 상거래, 전자상거래. 이 발달하면서 이 전자화가 급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부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걸 뒷받침하게 했던 게 인터넷이죠. 인터넷. 인터는 말 그대로 비트윈이라는 뜻이죠. 당사자 간 또는 내부 간, 그 다음에 넷은 망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부망인 거고, 요거는 내부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전자상거래라든가 또는 이 전자상거래와 관련돼서 뭐가 필연적으로 발생되죠? 지급결제가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지나가는 길에 IT 법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1999년 7월 1일일 거예요. 이때부터 시행된 전자거래기본법하고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하고 전자서명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98년도 법무부에 근무하면서부터 이 법 작업에 제가 좀 참여를 약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자거래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주고받은 모든 문서와 같은 동일한 효력. 우리가 요즘 다 민원 24시 가서 전부 인터넷으로 다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전자거래기본법에서 문서로서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 할 때 공인인증 쓰시죠. 공인인증 쓰시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해시함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이 당사자 간에 암호화 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전자서명법도 그러한 입각에서 이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그러한 문서와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 그 다음에 전자서명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는 법이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또 최근에 최근에 아니고 좀 도입된 게 전자음법, 그렇죠? 전자음법도 도입되어 있고, 이제 이거는 기존에 어음행위를 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직접 어음을 쓰고 했던 거를 전자적으로 발행해서 보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우리가 이제 많이 자랑했던 게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이 전자금융거래법에는 5가지, 전자화폐를 포함해서 5가지의 그런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법제화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세상은 빠르게 오픈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우리 부동산망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인터넷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아마 한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방. 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한방. 이거는 이제 우리 회원들 모두나 우리 회원들 모두 간에 연결해서 정보를 열람도 하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인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자, 인트라넷은 소수의 집단, 소수의 사람만이 볼 수 있다. 옛날에 과학기술자라든가 국가기밀을 다루고 있는 일부 계층만 볼 수 있고,
필수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수망인데, 이거는 아마 한방이 도입되기 이전에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말하면 지역망이 있을 거예요. 지역망. 그래서 이 지역망을 가지고 운영하던 게 한방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방이 도입되면서 이거를 오픈시킨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공인중개사. 자, 지역망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정보를 볼 수 있고 그 지역에서 그 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마다 쓰는 망 업체가 달라요. 회사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호환이 안 되겠죠. 호환성이 약합니다. 호환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S망은 어떤 특정한 그 지역에서 무리를 두고 있는 그 특정한 집단만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소수의 근데 한방은 외부에 공급돼서 누구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물건 정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여러 가지 디테일한 정보까지 다 볼 수 있는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방이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자본을 나눌 때 금융자본을 나누죠. 금융.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임의로 나눈 건데 부동산. 그러면 금융은 우리가 뭐 채권도 그렇지만 주식을 예를 들면 증권거래소, 코스닥 이런 데서 전부 다 이 가격을 볼 수 있죠. 체결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집중된 망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망이 있었고 지역망을 토대로 해서 부동산 업자들한테 일정한 돈을 받고 이렇게 망을 이용하게끔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단합되지 못하고 다 흩어져 있는 데이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하면서 금융기관이 개입하면서 예컨대 KB 같은 거 다 뭘로 만들어요? 공인중개사들이 다 들어가서 입력한 정보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실제 거래 가격이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 이건 뭡니까? 자, 이거는 개별적이에요. 개별적.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어요. 개별적에서 단합되지 못해요. 정보로서의 가치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냥 소수 사람이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보가 집적되면 굉장히 무서운 데이터가 됩니다.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이제 금융기관에서 뭐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디서 몇 시에 어느 시간대 어디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은 우리가 빅데이터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방 시스템에서 이런 빅데이터까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가 KB, 국민은행에 우리가 정보를 주고 우리가 정보를 다시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의 모든 데이터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가 전부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시세라든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할 때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폐쇄, 클로즈드 망에서 이 오픈 소스로 가는 거는 이거는 대세적인 것 같아요. 큰 흐름이에요. 전체적인 큰 흐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폐쇄망을 이야기를 할게요. 폐쇄망. 우리 흑석동에 현재 일부인지는 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폐쇄망을 하자라는 거예요. 폐쇄망.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반대를 하는지 제 신념이 뭔지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신념에 맞지 않는다. 폐쇄망은. 왜 맞지 않느냐. 자, 폐쇄망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을 해요. 자, 폐쇄망은 일부 소수만을 위한 거예요. 흑석 부동산에서 이 폐쇄망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영업에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뭔가를 하고 우리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여기 폐쇄망에 이렇게 폐쇄망에 회원이 100명 있다. 우리 현재 100명입니다. 흑부협 정회원이. 그럼 100명이면 여기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영업하는데 제한이 되겠죠. 그쵸? 영업하는데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폐쇄망을 들어오면 자, 우리 현재 한방 다 가입해서 쓰고 있어요. 공인중개사협회니까. 그럼 한방에 가입해 있고 폐쇄망이 있고 또 광고하는 수단이 여기는 또 뭐 네이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네이버는 누굴 위한 거예요? 외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외부인. 즉 소비자를 원하는 거죠. 소비자를 위한 겁니다. 소비자. 자, 이거 폐쇄망은
한방이나 폐쇄망은 이거는 뭐냐면 내부, 우리 중개업자, 중개업자를 위한 게 폐쇄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한 방 하나로도 되는데, 그리고 네이버 광고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다시 폐쇄망까지 도입하면 이거는 뭘 수반하는 거예요? 돈이 됩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중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여기도 가입해야 되고 여기도 관리해야 되고 여기도 관리해야 되고. 자, 우리는 내부끼리만 보는 물건이 있고 또 외부에서 손님을, 즉 내부에서 이 손님을 소비자한테 접속할 수 있는 광고를 해야 돼요. 네이버 광고라든가. 그러면 내부망도 이용해야 되고 외부망도 이용해야 되고 번거로워요. 관리상에. 자, 그래서 첫 번째 돈이 나간다. 두 번째 관리가 힘들다. 관리가 번거로운 거죠. 이중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한방에서는 이 정보를 여기다 입력하면 우리가 한방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한방에서 또 네이버로 링크도 시켜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로 광고를 더 하고 싶으면 네이버에서 개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내부망을, 폐쇄망을 내세망을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또 하나의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공정위 하고 부동산 중개업 치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아마 뜰 거예요. 그래서 아마 2011년, 13년 뭐 이때쯤 한참 이슈가 될 때 자 폐쇄망을 만들어 놓고 회원 가입을 제한을 한다. 이거는 공정위에서 제재 조치 내립니다. 시정 조치 나옵니다.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과태료 나오니까. 자, 공정위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일부 회원 가입하고 나머지 회원 배제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서 회원 간에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인 필요, 돈이 발생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굳이 폐쇄망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뭐 있나. 우리가 물건 찾을 때 우리 내부에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밴드라든가 이 단톡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만 필요한 정보니까.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한방에 들어가서 보면 돼요. 한방에다가 정보만 충실하게 다 모두를 입력해 놓으면 한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보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러는데 우리가 폐쇄망을 따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과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이터로서의 기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방이라는 빅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한 데다 팔아먹어요. 그렇죠? 팔 수가 있어요. 팔아서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교육비를 낮춘다든지 일부는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수익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중요한 사회거든요. 앞으로는 갈수록 데이터가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쇄망을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 그랬어요. 누누이. 제 신념하고는 맞지 않다.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규제로 들어가 보면 일단 공정위에서 이거 제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아침에 네이버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일요일 날 영업하는 것도 못하게 하자. 이것도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을 제한하자. 이것도 위반이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다 물론 위반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폐쇄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트렌드에 역행한다. 그리고 이런 필요성이 없고, 그 다음에 향후에 한방 위주로 우리 공인중개사가 증권거래소처럼 이렇게 단합된 뭔가 그 통일된 정보망을 구축해서 그걸 빅데이터에서 우리 중개업자의 수익활동 또는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아침에 찾아봐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이라고 했지만 제가 그 전에도 아마 제가 찍어놓은 유튜브 보면 이런 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예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 일부 특정 회원을 뭐 이렇게 비토를 하거나 못하게 하는 거. 이 자체가 저는 위반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폐쇄망은 왜 만들려고 할까요? 폐쇄망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끼리 내부 정보를 잘 이용해서 우리끼리 잘 하자. 그리고 외부에서 외부에서 새로 오픈해 온 사람을 차단하자. 그런 뜻이 강하겠죠. 왜냐하면 폐쇄라는 말 자체가 내부라는 뜻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폐쇄망에서 오픈 소스로 오픈망으로 가면 자, 뭐가 있어요? 여기는 경쟁을 제한하잖아요. 경쟁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경쟁에서 경쟁 제한이 덜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확률도 크고 더 많은 수익을 누릴 수도 있겠죠. 더 많은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픈망으로 가면 경쟁이 심해지죠. 경쟁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자, 경쟁이 심해지면 뭐예요? 이건 결국은 살아남는 방법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폐쇄망을 주장하시는 분도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 그러니까 자기 이해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폐쇄망은 특히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에 있는 세력들의 이해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거를 경쟁 제한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 소비자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당하니까 이걸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도입하는 데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트렌드에 쫓아갈 거라면 그냥 끌려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앞서가면 되죠. 그래서 자,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어요. 자,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더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력을 갖추려면 남들과 차별성을 가지면 되죠. 차별성. 뭘로 갖출 거냐? 남들보다 다른 차별성. 예, 그런데 도시재개발 전문가, 뭐 아니면 금융 전문가, 아니면 뭐 광고 전문가, 뭐 마케팅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흑석동에서 부동산지 이제 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시작한 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4년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던 게 이제 오픈 전제로 제가 블로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거의 한 4만 명 뷰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올해부터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찍는 거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거창한 하는 게 아니고, 거창한 뭐 목적의식 갖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동양학을 공부해서 풍수라든가 사주, 그 다음에 주역, 관상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중국 책을 번역을 해서 책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또 책을 해서 하나씩 강의를 해주는, 그렇게 해서 제 나름의 이제 제 2의 인생을 꿈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유튜브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잖아요. 개인 방송. 그냥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어요. 핸드폰 찍어서 그냥 올리시면 돼요. 복잡하게 편집하고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다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차별성 가지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유튜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각 이슈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찍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크게 수입하고 연결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손님들이 봤을 때 저 부동산은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거꾸로 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 폐쇄망으로 갈 게 아니라 이제 이 안에서 오픈되어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움츠러들려고만 하지 말고 더 확장을 하되 외연을 어떻게 우리가 더 우리를 포장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차별성을 갖고 어떻게 영업을 해가고 어떤 경쟁력을 갖춰서 나갈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 부동산 관련 법률이라든가 금융 지식, 세무 지식, 뭐 기타 더 추가로 나가면 뭐 풍수 지식까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그러한 특징을 가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관적인 뉴스도 많죠. 앞으로는 뭐 이제 로봇이 우리 중개 보조인 역할도 하고 상담도 AI가 하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AI가 손님 오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갈수록 중개업자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근데 중개업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 옛날에 변호사들 다 하면 저희 때 제가 8호학번이니까 85년도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진짜 뭐 맘만 먹으면 아무데나 취직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사법연수 마치면 이 삼성전자 뭐 상무도 가고 막 옛날 부장급 이상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원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거기도 굉장히 심해요.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강의도 몇 차례 나가봤는데, 그러면 그 사법연수원장님 부탁하시기를 꼭 판검사만 안 해도 되고 좋은 자리,
뭐 예컨대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식으로 관공서 같은 데 가서 취업이 된다. 지금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냥 일반 기업체 가면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그래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판검사가 되면 3급 부의사관이었어요. 제가 법무부에 근무할 때만 해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심한 경우는 7급 공무원으로 뽑는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를. 그만큼 이제 사람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변호사도 살기 힘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기웃거리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40만 명 이상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개업하고 오신 분은 한 10만 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치열한 과정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내부적인 담합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서 그런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외부적으로 개개인에게 싸움에 맡길 게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전체 큰 보호 울타리 내에서 한국공인중개사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 한방이라든가 내부망, 중개망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우리의 공인중개사로서의 입지도 또는 위상도 충분히 스스로 찾아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흑부협에서 6월 달에 우리 감사님들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PC망 도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입장을 제가 어제도 우리 학대 임원에 의해서 제 신념하고 반한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눈치를 보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못하게도 제가 필요하고 제 신념이 맞다면 저는 밀어붙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흑부협 해측을 다 뜯어 고친 것처럼. 그런데 제 스스로 봐도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역행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회원님 다수가 원하시면 회장이기 때문에 제 신념하고 반하도 많은 회원들이 원하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공정위 인터넷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폐쇄망을 운영해서 회원 간의 차별을 했을 때 이게 공정위에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다고 하면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폐쇄망과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임 회장단에서 저는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 후임 회장단이 또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스스로 이렇게 뭐 3-3원 모여도 좋고 회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이런 거를 충분히 논의하신 다음에 6월에 감사님이 6월에 정기 모임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된 따라서 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을 성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